네, 다음과 같이 주어진 회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회로의 특이점은 서로 다른 주파수 전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원이 지금 두 개인데 이전 문제들에서는 주파수들이 서로 같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 부분, 자, 보니까 2T가 됐고 지금 이쪽에는 1T가 되는 거죠. 그 오메가가 이거는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고 이건 오메가가 1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원 두 개가 사용됐는데 그 전원의 주파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전에는 전원 두 개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주파수가 같았는데 각속도가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냐면 중첩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중첩이라고 하면 이제 슈퍼포지션인데 뭔가 겹쳐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요거의 조건은 뭐냐면 선형회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선형회로. 선형회로라는 그 개념들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로 이론에서의 회로들이 다 선형회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선형회로에서 중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전원이 있을 때 그 회로의 어떤 영향들은 그 각각의 전원들의 영향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 슈퍼포지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주파수가 다른 전원들을 사용해 갖고 이 안에 어떤 응답을 만들어.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응답이 도대체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회로에서 응답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가해진 어떤 전원에 의해서 나오는 어딘가의 전류와 전압의 영향들 그냥 응답이야. 우리는 어느 부분의 응답들. 자, 그러면 어떤 회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소자에게 일부러 전류와 전압을 가하도록 하는 건데 그게 응답인데 그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전원을 두 개가 썼다. 근데 두 개가 서로 주파수가 다르다. 주파수가 다르니까 페이저 도를 그릴 때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보고 바꿔봐. 어떻게 페이저 그 회로를 그리면 12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그냥 0도 이렇게 써주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주냐면 5에다가 각도 45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가 같은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얘네들을 계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오메가가 2고 오메가가 1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그렸던 페이저 회로는 오메가가 하나로 결정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첩의 개념을 사용한다. 중첩의 개념들은 전원들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없애주고 한 전원만 남겨두고 그 전원에 의한 영향과 또 다른 전원을 남겨두고 그 한 전원은 없애버리고 그랬을 때 영향을 따로따로 구해서 한꺼번에 합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회로를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그림을 그립니다. 나눠서 그림을 그리면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거를 살려주면 다 똑같이 그리되 대충 그릴게요. 자, 똑같이 그리되 여기서 저항이 있고 밑에 본래 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쭉 그려버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원이 전압원이라면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야. 전류원이라면 끊어줘라. 근데 지금 전류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내가 그리는 이 회로는 오메가가 뭐일 때냐면 2일 때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페이저 회로를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 12에다가 각도 0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2분의 1 페롯은 J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J 쓰고 오메가 값이 2가 됐으니까 밑에 2 넣어주고 C 값은 2분의 1인데 2 써주면 이렇게 없어져서 결국 마이너스 J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1옴이 되고 여기는 여전히 2옴이고 1헨리가 되는 거는 J 오메가 L인데 오메가 값은 2로 주어져 있으니까 J에다가 2에다가 헨리 값은 1헨리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J2가 되는, 자,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한 거냐면 이렇게 그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거기가 나타내는 부분이 여기에요. V1이라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오메가 2일 때 지금 그림을 그렸죠, 금방. 자, 오메가 1일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비슷하게 그리고 그 대신에 이쪽에 있었던 전원을 없애버리죠. 중요한 거는 전압원은 그냥 없애버리고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 대신에 본래 있었던 전원을 살려주고 그리고 저항 연결해주고 인덕터 이런 상태로 연결해서 빨리 써버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V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옴이 되는 거고
여기 2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J 오메가분의 C인데 요번에는 JW 오메가분의 C. 자, 오메가 값이 요번에는 1이죠. 요 회로에서는 오메가 값이 1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메가 값이 1이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J 되고 오메가는 1 되는 건 써주나 마나 되고 C 값은 2가 되니까 2를 이렇게 써주고 C 값은 2분의 1이 되니까 역수 취해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아까 5 그냥 45도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요 인덕터도 J 오메가 L인데 오메가는 주어진 대로 1이고 L 값은 또 1이니까 그대로 자 이 두 가지 회로 그리고 양단에 걸리는 건 V2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써야 될 사실 V2도 이제 페이저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개념이 이전에 이렇게 썼던 것을 우리가 페이저로도 똑같이 중첩의 원리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페이저들 각각 구한 것들의 합이 본래 구하려고 하는 페이저 V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페이저를 다시 본래의 값들로 우리가 환원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V1을 구해볼게요. V1을 구해보면 자, V1은 어디 있냐면 요 회로에서 구하는 거죠. 자, 요 회로에서 V1을 구해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지금 요런 전원이 걸렸을 때 12각 0도가 걸렸을 때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분배가 되는 건데 특히나 어디에 분배가 되는 거냐면 커패시터에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 임피던스가 있을 텐데 전체를 계산해주고 전체 중에 커패시터에 걸리는 것들을 내가 따로 계산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커패시터에 따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에 걸리는 거는 얼마냐면 여기 12각 0도 그래서 12각 0도라고 하는 이 전체 걸리는 전압이 임피던스에 따라 나눠지는데 전체 임피던스라고 하는 이 전체 통째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J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J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J 이렇게 연결되고 이것들이 두 개로 나눠져서 위에는 저항 하나에다가 인덕터로 연결되는 구조 아래쪽에는 요쪽 그냥 저항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J이고 여러분들이 이건 얘2고 J2고 여기는 1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임피던스를 한꺼번에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해 주면 플러스 아래쪽에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병렬로 된 거는 곱 합으로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덕트 바이 썸 그래서 두 개의 곱 두 개 이미 요거 바로 계산이 되죠. 2 플러스 J2 그리고 아래쪽에 곱 1 곱을 합으로 나눠준다. 2 플러스 2J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거기서 어디에 걸려주는 거냐면 이쪽에 커패시터에 걸려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J를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V1이 나와요. V1이 나오는데 문제는 사실 여기에 제가 구하려는 V1은 방향 자체가 전원의 방향을 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으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지금 문제에서는 거꾸로 이쪽이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에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V1이 나오게 돼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이제 두들겨서 구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64 플러스 0.59 J5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각도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이것도 계산기로 여기서 두들겨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계산하신 다음에 계산기로 두들겨 주면 이렇게 137.7도 이렇게 나오고요. 책에 있는 그러니까 내용들 한번 답이랑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V2에 대해서도 구하게 되면 자, 이 V2는 어디서 구하는 거냐면 2회로에서 구하는 거죠. 자, 2회로로 구하면 이쪽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쪽에 걸리는 걸 생각해 보면 저항 하나가 있고 여기서 전원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저항 하나가 있고 하나는 커패시터를 통해서 가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병렬로 연결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저항이 연결되고 거기에 인덕터가 연결된 이런 구조. 이렇게 됐을 때 어디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냐면 이쪽에 걸리는 전압 요게 V2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하라는 거죠. 전체에 뭐가 걸렸을 때 전체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여기에 O 각도 45도가 걸렸을 때 그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에 걸리는 전압 페이저 O 각도 45도 에다가 전체 임피던스를 여러분들이 바로
좀 계산해 줄 수가 있죠. 1 플러스 하고 또 병렬로 연결된 꼴이니까, 자, 병렬로 연결된 꼴이니까 2 플러스 j에다가 마이너스 2j 해주고, 이것들이 합 2 플러스 j 마이너스 2j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걸리는 값, 그러면 어디가 걸리는, 이 상태에서 무엇에 걸리는 값을 구해야 되냐면 이쪽에 걸리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전체 이 아래쪽에 계산한 요 그대로 2 플러스 j 마이너스, 금방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텀을 한 번 더 위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쪽에 똑같이 걸리는 값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요 값들을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2 마이너스 j가 나오고 마이너스 4j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 나오면,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간단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돌려서 뭐가 나오냐면, 자, v 값을 계산해야지 라고 해서 v1 금방 구한 요 값과 그리고 v2 요 계산한 요 두 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정연파 이렇게 계산해 주면 안 되고, 무엇을 계산해 줘야 되냐면 페이저끼리는 계산해 줄 수 없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v1을 구하는데 v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정연파로 바로 바꿔 줄 수 있죠. 10.5 코사인 오메가 값이 얼마였냐면 아까 2였으니까 2t 플러스 137.7도 요 하나와 v2라고 하는 거, 이렇게 페이저를 계산했으면 요 페이저 값이 3.49 페이저 32.9도였다. 정정할게요. 자, 이 상태가 되니까 V2라고 하면 요게 3.49,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값은 요번에는 1이고 플러스 32.9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답은 두 개를 합한 거니까 V equal에서 V1과 V2를 합해줘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이게 페이저 값들이 두 개가 합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개념상으로 이렇게 합해질 수 없어. 페이저는 합해질 수 없고 정연파끼리 본래 우리가 정연파 전원들은 합해질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될 게 마지막 다 구해놓고 나서 페이저끼리 합하지 마세요. 요게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립할 거는 V는 V1 플러스 V2 이것만 성립합니다.